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애터미 최연소 로얄 마스터 주선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방구석 1열 하고 계신가요? 저도 방구석에서 지금 1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제가 줌 미팅에 이렇게 초대를 받고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되게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될지.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는 항상 이제 뭐 너무 쉽게 봤던 얼굴들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 그렇구나 하고 하는데 이제 형제라인 사장님들을 네, 만나 뵙게 되니까 저 나름대로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김미숙 총장님한테 제가 초대를 받고 아 어떡하지 한다고는 했는데 큰일 났다 이러면서 사실 예, 굉장히 떨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좀 마음이 후련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여기를 참석하기 위해서 좀 제가 그동안 애터미를 해왔던 그런 과정들, 시간들을 한번 좀 되짚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짚어 보면서 조금이나마 또 보탬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참석을 했으니까요. 제가 뭐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네, 좋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해드리자면, 제 나이가 올해 32살이 됐고요. 저는 애터미를 20살에 시작을 했고, 지금 12년 차, 네, 애터미인으로서 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애터미 시작할 때, 저희 엄마를 통해서 애터미를 알게 됐고요. 저희 엄마가 우연히 저를 세미나에 초대를 하셔가지고 제가 세미나에 가고 나서 그 세미나장에서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정말 이 애터미라는 회사 내가 정말 이렇게 사업을 해봐도 되겠다. 이런 좀 확신이 해가지고 확신이 들어가지고 제가 어, 좀 더 이제 애터미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 애터미를 하면서 저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나이가 어린데 얼마나 하겠어. 아마 엄마 따라 왔으니까 얼마 못하고 금방 들어갈 거야.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애터미를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중간에 들어갈 거라는 사실 생각은 하지 않고 애터미를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사실 고민도 많았고 애터미를 진행을 하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과 목표가 정확했거든요. 그 목적과 목표가 뭐였냐면 저는 애터미 처음 시작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미용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월 급여를 받는 게 그때 당시에 시급으로 150만 원이 채 되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15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아가지고는 생활을 사실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뭐 넉넉하고 부유하고 이런 삶은 사실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일을 진행을 하면서도 너무 사실 고민이 많았었고 그런 와중에 이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 애터미를 하면서 적어도 200만 원은 벌어야겠다, 한 달에. 한 달에 200만 원은 벌고, 내가 그 200만 원은 벌어야 사실 내 생활이 유지가 될 것 같고, 그 200만 원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하고 싶은 건 그나마 좀 할 수 있겠다. 취미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겠다. 사실 이렇게 사실 처음에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순탄치만은 않더라고요. 왜냐면 현장에 나갔더니 제품을 하나 전달을 하더라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애터미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애터미를 모르다 보니까 저도 사실 애터미 처음 시작할 때 애터미를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한 게 아니라서 그냥 단순히 애터미 제품이 너무 좋고 사업성이 좋으니까 해보자 이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나가서 제품을 전달을 하고 애터미를 알리다 보니 너무나도 사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알아야 되구나. 내가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을 했고, 그것 때문에 더 공부를 많이 사실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무시를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나이가 어리니까 뭐 얼마나 사업하기 좋겠어, 얼마나 쉽겠어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뭐 제품을 전달을 했었을 때도 너무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 제품을 구매를 해주지도 않고 회원가입을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무엇인가 일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실 느꼈었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이거 가로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게 핸드폰이 아니라 아이패드라서 가로로 돌아갔었을 때 화면 위치가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세로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제품 하나 전달을 하더라도, 그리고 회원가입을 해달라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굳이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내가 그 제품을 왜 굳이 사서 써줘야 돼? 나는 사서 써줄 이유가 없어. 그리고 나는 이 애터미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굳이 나는 가입을 하고 싶지 않아. 네트워크이고 다단계니까 나는 싫어. 이렇게 사실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왜냐면 전단지를 하나 전달을 하러 딱 들어가도 안녕하세요, 애터미 홍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단지를 이제 들고 들어가도 많은 분들이 보는 척도 안 하고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문전박대를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애터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엄청나게 좌절감이 너무너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적과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시작은 200만 원으로 목표를 두고 시작을 했지만 절대 200만 원이 제 목표의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도 이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총을 많이 맞고 다니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적어도 월 1,000만 원은 벌어야겠다. 월 1,000만 원은 벌어야 그 목표를 둬야 내가 조금 더 세상을 넓게 보고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장을 돌아다니니까 내가 목표를 월 200만 원에서 월 1,000만 원으로 목표를 잡는 그 순간부터 제 마음가짐 자체도 달라지고 현장을 보는 눈 자체도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제품만 팔고 다니려고 생각을 했던 제가 그 생각이 아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제품을 쓰게 할 수 있을까? 쓰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가입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가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나에게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사업적인 그런 고민들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목표를 했던 그 월 200만 원이 정말 빠른 속도로 제가 달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애터미를 시작한 지 약 1년 반 정도, 만으로 1년 반 정도 됐었을 때 오토 판매사, 지금으로 말하는 오토 판매사라는 그런 이제 직급이 달성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 판매사면 사실 월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이잖아요. 그 200만 원이라는 소득을 벌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이 돈을 벌어온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자신감이 막 뿜뿜 올라오는 거야. 야, 내가 200만 원을 버니까 이제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내가 200만 원 번다고 외칠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말도 할 수 있고 컨택을 하기도 훨씬 더 쉬워진 것 같아. 이런 스스로의 자신감,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애터미 사업이 훨씬 더 재미있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애터미는 꾸준하게 성장을 했고 저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와중에 제가 중간에 일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힘들어졌냐면 이게 아마 다들 느끼실 텐데 네트워크라는 이 분야 자체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게 심적으로 정말 상처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힘들고 지치고 상처를 받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런 상황이 왔었어요. 좀 쉽게 표현하자면 슬럼프가 왔다라고 하죠. 제가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달성을 하고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한 지 약 2년 반 만에, 2년 반 만에 슬럼프가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슬럼프가 왔냐면 핸드폰에 파트너 이름이 뜨는데 그걸 받기가 싫고 스폰서 이름이 뜨는데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거의 공황장애가 오듯이 세미나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크게 오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지쳐버리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다 힘들다 싶어서 이제 저희 아는 그 한의원의 원장님한테 가서 제가 저 좀 몸이 요즘 안 좋아져서 보약을 한 대 지어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방문을 했는데 저한테 맥을 짚으시더니 하는 말이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내일 부모님을 모시고 와라. 보호자를 모시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지? 무슨 일이지? 라고 사실 생각만 하고 그날 집에 가서 저희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거기에 무슨 한의원 갔는데 그 원장님이 엄마 내일 좀 모시고 오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왜? 왜 나를 모시고 오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몰라 그냥 모시고 오래. 그러니까 엄마 일단 내일 시간 되면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저희 엄마를 모시고 한의원을 갔는데 원장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22살, 22살이었거든요. 22살이었는데 그때 그 원장님이 저희 엄마한테 혹시 따님이 반드시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 가정 환경과 형편이 그러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아니다 우리 딸이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충분히 먹고 살 만하다. 그랬더니 저희 이제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따님은 지금 일을 쉬어야 될 것 같다. 일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왜 그러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울화병이 왔다라고 하더라고. 울화병이. 이게 너무 많은 사람을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사람을 대하고 너무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는 쌓이는데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 이유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가 계속 쌓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막 우울감과 화남 이런 약간 정말 이게 정말 겹쳐가지고 울화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지금 당장 쉬어야 된다. 따님의 맥을 딱 짚었는데 이 맥이 지금 사실 거의 걸어 다니는 송장과 다를 바가 없다. 지금 당장 길거리에 걸어 다니면서 뭐 오늘 내일 죽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정말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정도의 맥이 뜨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뒀다가는 딸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저희 엄마가 펑펑 우시는 거예요. 펑펑. 그러면서 이제 제 직대 스폰서가 저희 이제 막내 외삼촌이시거든요. 김사하 크라운 마스터님이 제 직대 스폰서이신데 김사하 크라운 마스터님한테 전화를 해서 막 욕을 해드시는 거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맡겨놨더니 병 걸리게 만들었다고 너 내 새끼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막 욕을 막 하시면서 앞으로 네 전화가 와도 안 받을 거고 전화도 못하게 할 테니까 없는 사람 셈치고 너 연락하지 말라고 막 김사학 단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욕을 퍼대시면서 저희 엄마가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너 앞으로 파트너들이 전화도 받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 너 앞으로 너 그냥 무조건 당분간 네 몸이 나아질 때까지 일 쉬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너 스트레스 풀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직급이 다이아몬드 마스터였고 나름 파트너들도 현장에 나와서 일을 같이 하고 전업자 파트너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순간에 집에 딱 들어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을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쉬지 않으면 앞으로 사장님들을 더 후원을 할 수 없을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정말 죄송하지만 저한테 딱 제가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만 좀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스스로 일단 자립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까지 케어를 해놓은 상황에서 제가 집에 사실 들어와서 약 반년 정도 일을 쉬었거든요. 반년 정도 일을 쉬고 나니까요. 그래도 다시 그게 돌아오더라고요. 이전에 그런 제 건강 상태와 마음과 정신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년 정도 일을 쉬고 나서 다시 이제
마음을 다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파트너들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현장에서 그 무더운 여름날 막 진짜 밥값도 제대로 없고 차비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파트너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다라고 느껴졌어요. 아, 왜 내가 그걸 관리를 못, 내가 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내 파트너들한테 이런 피해를 끼칠까? 내가 이거를 빨리 뛰어넘어야겠다. 내가 이거를 빨리 회복하고 다시 나가야겠다. 이런 사실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그 무더운 여름날 다시 나왔어요. 애터미를 해보겠다고. 근데 그때 제가 애터미를 다시 하겠다고 나오면서 저는 마음가짐이 어땠냐면 무조건 무조건 나는 한 단계 더 성장을 할 거고 지금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니까 내가 무조건 반년 안에 또는 3개월 안에 샤를로즈라는 직급을 반드시 달성을 해서 나 스스로가 성장을 할 거고 그거 자체를 나는 터닝 포인트로 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저는 애터미를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 나와가지고 3개월 동안 정말 제가 애터미 지금 12년 차가 됐다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애터미 12년을 하면서 그때 일했던 그 3개월이 가장 치열하고 가장 처절하게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진짜 현장에서 미친 듯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파트너들 손 붙잡고 정말 전국 어디든 진짜 방방곡곡 안 다니는 곳이 없을 만큼 저기 위에 정말 강원도부터 저 밑에 뭐 전라도까지 경상도까지 정말 구석구석 88고속도로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정말 충격적인 88고속도로였지만 정말 그 정도로 전국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안에서 안 다녀본 고속도로가 없을 만큼 그 3개월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하니까요. 3개월 후에 제가 목표했던 샤를로즈라는 직급에 제가 어느 순간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샤를로즈라는 직급을 달성을 하고 나서 어떤 마음가짐이 또 생겼냐면 와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근데 뭘 이렇게 힘들게까지 응?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 샤를로즈 별것도 아닌데 내가 막상 정말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생각을 했을까 지금까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한 단계씩 성장을 하길 바랬어요. 그리고 목표를 다시 쥐어줬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정말 빠른 속도로 쭉쭉쭉쭉 성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샤를로즈라는 직급에 달성을 하고 약 9개월 만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거든요. 9개월 만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왔네? 뭐지? 이 느낌이 뭐지? 근데 사실 저희 애터미는 특징이 한 달에 수당이 6번 들어오잖아요. 매주 화요일 날 해가지고 한 달에 4번 그리고 7일 22일 직급수당 2번 해갖고 한 달에 수당이 6번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내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계산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요즘 통장에 얼마 들어와요? 수당 얼마나 들어오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글쎄요. 저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어, 그런 부분들을 이게 딱 계산을 해보니까 1,000만 원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딱 이제 저 1,000만 원 들어왔는데요? 이랬더니 저희 파트너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제가 3개월 동안 얼마나 샤론을 달성하기까지 그 3개월을 얼마나 치열하게 보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샤론을 달성하고 나서 9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다라고 하니 이 파트너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3개월 동안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방방곡곡에 소문을 내야 된대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거는 나만의 특급 노하우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다. 제가 처음에는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알려줘야 많은 사람이 다 같이 재심합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3개월의 노하우를 잠깐 풀어드리자면 저는 소비자를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특히 제가 여름에 다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애터미에서 그 싱글 오리진 그 라떼가 나오고 있잖아요. 커피 믹스 음료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애터미 자체에서 커피가 전혀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대형 마트를 가서 그 레스비라고 하는 캔커피가 있어요. 아주 아주 저렴해요. 아주 아주 저렴한데 그 몇백 원 하지 않는 레스피 캔커피를 정말 매일매일 마트에 가서 사가지고 아이스박스에 얼음이랑 그 물을 가득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만든 다음에 그 레시피를 몽땅 담았어요. 그 레시피가 번들 하나가 30개가 들어있거든요. 하루에 무조건 30명은 만나자. 이게 저희 목표였어요. 그래서 트렁크에다가 아이스박스를 넣고 그 레시피 한 번들 하나를 통째로 다 넣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거를 고객을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시원한 커피 드리려고 왔어요. 이러면서 커피 한 캔 드리면서 애터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상가를 많이 방문을 했다 보니까 그 상가 점주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초창기 때는 노하우를 몰라서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커피 얻어 마시러 왔어요. 전 항상 이랬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배워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커피 얻어 마시러 왔어요. 이랬는데 그분들 생각에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맨날 들고 오는 것도 없으면서 얻어 마신다라고 오지? 되게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았던 거예요. 저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다시 나오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시원한 커피 한 잔 드리려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시원한 커피를 하나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항상 영업하는 사람들이 오면 맨날 커피 얻어 마신다라고 하고 커피 한 잔 달라고만 하지 커피를 들고 오는 사람을 못 봤다. 그런데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시원한 킹커피도 갖다 주고 너무너무 좋다. 이러면서 어? 저보고 막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애터미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고 가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 사소한 캔커피 하나로. 그래서 그 마음을 사기 시작을 하고 그분들한테 애터미를 막 전달을 하니까 그분들도 듣는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제가 막 애터미를 설명을 하고 저는 애터미를 현장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애터미 예를 들면 뭐 회사 설명, 제품 설명, 마케팅 비전 이거를 처음부터 사실 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품을 일단 쓰고 만족을 해야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애터미 사업에 대한 관심도 그때서야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일단 제품을 먼저 쓰게끔 하고 그 제품이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만족감을 느꼈을 때 제가 애터미 회사는 이렇다. 이 제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런 마케팅을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수당을 분배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제품들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고퀄리티로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회사 설명도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애터미만 말을 해도 애터미 소개만 해도 충분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애터미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회사 설명에 애터미뿐만 아니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콜마, 콜마 B&H까지 달달달달달달 말을 해가면서 회사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회사 소개도 하고 제품 소개도 하고 마케팅 설명도 하고 마지막 우리 애터미는 이렇게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애터미 미래 가치와 비전까지도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분들이 100% 전업자는 아니지만 저한테 최고의 골드 소비자 그리고 협력자 또는 저와 함께하는 부업자 이렇게까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현장에서 그 사장님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 노하우가 생겼던 게 뭐였냐면 고객 관리 노트를 작성을 하는 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노하우였거든요. 제가 고객 관리 노트를 작성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였냐면 저 아는 지인인 이모가 저한테 제품을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야, 너 왜 제품 안 보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소리야 이모 내가 그거 가상계좌 보냈잖아. 그럼 거기에 입금을 하면 제품을 갔을 텐데 이랬더니
그래, 근데 이상한데? 나 분명히 입금을 했는데 제품이 안 왔는데 아직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제가 본사에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더니 입금을 안 한 거예요. 입금을 안 해놓고서 저한테 왜 제품 안 오냐고 따지려고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그분이 결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분이 어떤 제품을 주문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객관리 노트를 철저하게 작성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관리 노트 안에 이제 그 관리 노트를 자체를 표를 만들었었거든요. 표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름, 그 사람의 이름, 그리고 나이, 그리고 성별, 그리고 사는 지역과 주소,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 구성원, 그리고 그 사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지금 경제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의 관심사, 관심사라고 하면 미용에 관심이 있는지, 안 그러면 뭐 건강에 관심이 있는지,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관심사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체크를 해놓은 그런 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그런 이제 그 사람의 정보들을 써놓고 밑에는 어떤 거를 만들었냐면, 그 사람이 주문하는 제품이, 예를 들면 제품을 주문을 했으면 주문 일자, 그리고 애터미는 특징이 있는 게 주문 일자와 내가 매출을 넣겠다라고 하는 매출 일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문 일자, 그 옆에 매출 일자, 그리고 그 옆에 그 사람이 주문한 제품명, 그리고 그 제품의 금액, 구매 단가, 그 금액과 그리고 그 구매하는 그 단가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주문한 제품의 뭐 이제 예를 들면 결제 방법, 뭐 카드로 했는지 계좌이체로 했는지 안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지, 그래서 그 결제 방법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옆에 마지막으로 택배 배송 예정 일자, 그러니까 택배가 도착할 그 사람한테 도착하는 예정 일자까지 다 적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제품을 주문을 하고 제가 그거를 주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제를 어떻게 했는지, 매출 일자는 언제 넣는지, 구매 포인트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한테 택배가 도착하는 날이 언제인지 이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적은 거예요. 그래야 고객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었으니까. 빠짐없이. 그리고 예를 들면 제품을 구매했던 그런 뭔가 목록을 적었던 고객 관리 노트에 저는 밑에 뭘 또 적었었냐면 그날의 그 미팅하는 이 사람과 통화를 했으면 통화를 해서 주고받았던 내용, 그리고 또는 이 사람을 직접 만났었을 때, 면대면으로 만났을 때 이 사람과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적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과 또 통화를 한다든지 또 만나서 미팅을 했었을 때 저번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대화 연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번에 만났던 대화 내용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한번 되짚어주고 이어갈 수 있도록 그거를 저는 고객관리 노트를 철저하게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3개월 동안 하니까요. 되더라는 거죠. 고객들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날 때마다 꼭 그랬어요.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모, 삼촌 항상 이랬거든요. 나이가 어릴 때 그럴 때 좋더라고. 정말. 그럴 때. 약간 조카의 느낌처럼 뭐 딸처럼 뭐 며느리처럼 손주처럼 이런 식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막 이모 막 이러면서 그렇게 다가가면서 저 이모 주변에서 가장 뭐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딱 한 명만 소개해주세요. 2명 소개해달라고 하면 안 해줘요. 2명 소개해달라고 하면 안 해줍니다. 부담스럽거든요. 일단 1과 2는 다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꿨던 게 딱 한 명만 소개시켜달라고 해요. 그럼 한 명 소개시켜주잖아요. 한 명을 소개시켜줘서 그분한테 제품을 막 전달해서 그분이 매출을 올리면 결국은 저한테 소개시켜준 분한 통장으로 매칭이 돼서 포인트가 발생이 돼서 수당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딱 알려줬더니 그분이 눈이 띵 하고 켜지는 거예요. 이게 딱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저는 한 명만 소개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갈 때마다 한 명씩을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방법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고객관리 노트를 작성을 하면서 또 하나 키포인트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제가 현장에 방문해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손에 쥐어줬던 샘플들 있잖아요. 샘플을 뭘 줬는지 그리고 샘플을 주면서 항상 저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가 3일 후에 전화 드릴 테니까 꼭 써보시고 또는 드셔보시고 저한테 후기 알려주세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난 날짜를 적기 때문에 그 옆에 내가 전화를 해야 될 날짜 또는 이 사람한테 다시 방문을 해야 될 날짜까지도 적어서 그 사람한테 그때 가서 3일 후에 제가 저번에 드리고 간 샘플 써보셨어요? 어떠셨어요? 후기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저번 주에는 예를 들면 내가 뭐 커피를 줬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뭐 여성용품인 뭐 허브데이를 주면서 다음 주에 제가 또 올 테니까 이거 써보신 후기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매주 다른 샘플. 절대 샘플을 줄 때 한 가지 이상을 주지 마세요. 한 가지 이상을 주게 되면 내가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샘플을 줄 수 있는 게 10가지고 20가지인데 한 번에 그걸 2가지, 3가지 주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그 다음 때 샘플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씩 하나씩 샘플을 하나를 줘서 이 사람이 제대로 온전히 느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제품 전달을 해주시는 게 아주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써보지 않은 제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또는 뭐 어느 브랜드의 매니아예요. 제품의 매니아예요. 그러면 그 제품을 우리 애터미 제품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그걸 꼭 샘플로 줘보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예로 들면 저희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제 본부장님이시고 리더스 클럽에 계신데 그분이 애터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초창기 때 배경이 유산균 때문에 애터미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 애터미가 아닌 다른 타 A사의 유산균을 정말 광팬일 정도로 열심히 드시고 계셨는데 우연치 않게 저희 애터미 유산균을 접하시고 성분과 가격을 비교해 보시더니 너무 좋다는 걸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산균을 애터미로 바꿔서 드시기 시작을 하면서 애터미의 사업성도 알아보게 되고 지금 결국은 스타마스터라는 직급에 가셔서 리더스 클럽 그리고 내년 봄에 로얄 마스터를 달성을 지금 목표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7년 됐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결국은 고객이 제품에 감동을 해야 사업성까지 연관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사업성으로만 고객을 상대를 하거나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시작을 한다면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애터미를 뭐 사업을 하다가 결국 본인 성향에 맞지 않아서 애터미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처음에 고객으로 이제 상대를 해가지고 제품에 반해서 사업을 한 사람들은 제품을 쓴단 말이에요. 애터미를 사업으로 하지 않아도. 사업으로 하지 않아도 제품을 쓰지만 정말 단순히 사업성을 목표로 다가갔던 사람들은요. 본인 성향에 맞지 않아서 애터미를 안 한다고 하면요. 제품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올라올 거리와 구실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제품에 감동한 고객을 관리해서 부업자를 만들고 협력자를 만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나와 같은 전업자, 사업자를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그게 훨씬 더 내가 탄탄하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객을 관리를 하면서 또 하나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계보도를 철저하게 체크를 했거든요. 계보도를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지금은 저희가 핸드폰 안에서 뭐 내 손 안에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뭐 계보도도 볼 수 있고 매출도 볼 수 있고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초창기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홈페이지도 없었고 회원가입 하려면 본사에 다 일일이 전화하면서 팩스 넣어야지 회원가입을 할 수 있었고 제품 주문도 본사에 팩스 넣어야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계보도를 어떻게 했었냐면 계보도를 문구점에 가가지고 빳빳한 한지가 있어요. 엄청 두꺼운 한지. 접었다 폈다 여러 번을 해도 잘 찢어지지 않는 그런 한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한지를 사가지고
모양자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막 세모, 네모, 동그라미, 막 별 모양 있는 모양자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데 그 모양자도 하나 사가지고 계보들을 그렸어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좌측, 우측 이렇게 계보들을 그려서 그 안에서 내가 현재 지금 당장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 그리고 골드 소비자, 그리고 협력자, 그리고 부업자, 그리고 전업자 이렇게 5가지 뭐 색연필이나 사인펜을 이용해서 오색펜을 활용을 해가지고 계보도에다가 색칠을 해가면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에너지를 쏟아부을 비율도 그런 약간 비율 같은 것도 숫자로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냐면 내가 에너지가 100%가 있다. 시간이 100%가 있다라고 했을 때 소비자 그리고 골드 소비자한테는 각각 5%씩 그리고 협력자, 부업자한테는 각각 10%씩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같이 정말 생계로 애터미를 사업으로 뛰어든 전업자에게는 나머지 에너지인 70%를 그렇게 저는 활용을 해가지고 비율을 정해놓고 일을 했고 후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훨씬 더 성장이 빨라졌어요. 그 계보도 안에서 내가 한눈으로 정말 시각화를 시켜서 그 계보도를 크게 그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어디에 중점적으로 일을 해야 될지, 어디를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 될지가 눈앞에 딱 드러나오고 훨씬 더 관리하기가 수월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었고 내가 시간을 버리는 일을 줄였어요. 한축시켜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파트너들한테 하는 말이, 월급을 주면서도 내가 무엇인가 업장을 하나 차렸는데 내가 그 점주로서, 사장으로서 내가 직원들을 부릴 때 월급을 주면서도 사람을 부리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 근데 하물며 애터미는 월급을 주지 않고 정말 내가 일한 만큼 또는 내가 나중에 높이 성장을 했었을 때 일한 것보다 내가 고생을 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월급을 받는 일이 아니고 출근을 한다고 해서 출근 수당을 받는 일이 아니다 보니 관리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제가 이 말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제발 출근 좀 해라. 출근 좀 해라 하는데 출근한다고 돈 나오는 거 아니잖아. 출근한다고 수당 주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굳이 출근할 필요성이 없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과 같은 이런 줌 미팅에 참석을 막 이렇게 하라고 추천을 하거나 요구를 하더라도 나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안 오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충분히 능력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들, 요즘도 저희 파트너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이런 줌 미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끌어가고 있냐면 프로모션을 많이 걸었어요. 이제 팀마다 프로모션을 걸어서 뭐 뭐 예를 들면 원데이 세미나도 지금 저희가 아직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회사에서.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예를 들면 이제 뭐 굿모닝 애터미 그리고 목요일 날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원데이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고 토요일 날은 퇴근 후 애터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매 주마다 3개씩 있기 때문에 한 달이면 12번이거든요. 12번에 팀미팅 주에 한 번은 무조건 참석을 해라. 그럼 한 달에 총 30일 중에 16번은 참석을 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프로모션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울 뿐인 거지, 그거를 2달, 3달, 딱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하니까요. 이제 본인들이 자연스럽게 그날,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게 익숙해지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화 안에 파트너들을 막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로 요즘은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파트너들한테 하는 말이,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하는 방법은
누구나 다 다를 수밖에 없다. 본인의 성향, 스타일, 뭐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애터미는 결국은 팀워크로 가는 사업이고 팀워크에서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너무너무 좋다라는 걸 저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조언과 추천을 합니다. 절대 강요는 하지 않아요. 근데 파트너들이 그러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제가 강요로서 강요하듯이 말을 하지를 않는데 강요하는 것처럼 들린대요. 그러면서 뭔가 안 하면 자기가 엄청나게 손해일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언변술이 대단하대요. 언변술사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던 게 저희 파트너들한테 그럼 당연하죠.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요. 말을 잘해야 먹고 살죠. 제가 저희 파트너 선생님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애터미를 지금까지 어쨌든 12년을 진행을 해오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샤론 로즈의 달성하기 그 직전까지 3개월을 가장 처절하고 가장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어, 애터미 하는 그 사업하는 그 중간에 반드시 그런 시간과 타이밍이 한 번쯤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은. 그래서 지금 그 타이밍을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이제 정하셔야 돼요. 정하셔야 돼요. 목표도 정확해야 되고 목적도 있어야 되고요. 그 목표와 목적이 정해지면 반드시 그만큼 내가 달성을 하기 위해서 실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저는 이제 요즘도 그때 제가 샤른러즈에 달성을 했던 그 3개월처럼 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올 가을에 큰 목표를 두고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개월을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 한 달 거의 제가 스케줄이 비는 날이 없을 정도로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고 있고 파트너들을 만나면서 미팅도 하고 있고 후원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다시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직접적으로 발로 뛰지 못했던 부분들이 미흡하게 드러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시 그거를 수정하면서 메꿔가고 채워가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직접 얼굴 보고 밥도 먹고 미팅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파트너들한테 맛있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하니까 파트너들도 너무 이게 그리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더 소중하게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성공을 시킬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도록 일을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정말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물론 저와 다른 방법으로 일을 진행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절대 놓치지 않았던 거, 제 손에서 놓지 않았던 거, 딱 한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판매사를 배출하는 작업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쉴 새 없이 꾸준하게. 결국은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 자체를 꾸준하게 만들지 않으면 일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리고 라인이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제가 경험상. 반드시 매 분기마다 세일즈 마스터 한 명이라도 꾸준하게 나오는 라인은 죽지 않은 라인이라는 거죠. 항상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판매사를 꾸준하게 만들어야 된다. 판매사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라인은 한 10여 년 전부터 외치던 구호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100일 판매사 작전, 1000일 1000만 원 작전. 이게 뭐냐면 내가 애터미를 저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외친 시점에서 100일 안에는 반드시 판매사,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에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는 거고 1000일 1000만 원 작전은 애터미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1000일 정도 되었을 때, 약 3년 정도 되었을 때는 반드시 1000만 원이라는 소득이 벌어져야 된다. 이걸 목표로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저희 라인에서는 약 10여 년 전부터 김강렬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외치셔가지고 지금 저희는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이걸 해오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만 보더라도 거의 다 이게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총장님, 저 리더스 클럽을 목표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 리더스 클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함께 후원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후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후원해드릴 테니까, 뭐 예를 들면 사장님도 똑같이 이렇게 같이 합시다. 저 혼자만으로는 그 자리에 사장님이 혼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를 항상 강조를 하면서 저는 그 일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 자체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임페리얼을 내가 도전을 외쳐갖고 임페리얼을 가는데 저기 밑에서 보이지 않는 개부도 속을 타고 내려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세일즈 마스터 한 분이 세일즈 마스터라는 그 직급이 뜨지 않으면 임페리얼도 임페리얼이 뜨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세일즈 마스터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그냥 에이전트다. 세일즈 마스터도 달성하지 않은 에이전트다. 또는 세미 세일즈 마스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위해서 목표를 두시고 뛰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오토가 되어야지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어도 또는 무슨 일이 있어서 잠시 내가 뭐 일을 못할 수 있는 상황에도 내 통장에는 돈이 꾸준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해가지고 나름 출산 휴가가 아닌 출산 휴가로 집에 있었을 때도 제 통장에는 월 2천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애터미의 비전을 훨씬 더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아파가지고 정말 심하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한 일주일을 입원을 했었는데도 화요일이 되니까 어김없이 통장에 돈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내가 애터미를 하는 이유지. 내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지. 저는 그거를 현장에서 많이 외치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와 같이 성공자를 만들기 위해서. 내 파트너들도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 그 바람으로 현장에서 그거를 계속 외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 이 애터미를 일을 하면서 그 직급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을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급에 어울리지 않게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세일즈 마스터인데 거의 막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처럼 그냥 가만히만 정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가만히만 앉아 계시는 분들. 이게 회장님이 세미나장에 갖다 앉혀놓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세미나에 갖다 앉혀만 놓으세요. 가만히만 계시고 사람만 갖다 앉혀놓으세요 하니까 정말 앉아만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속이 터져 이렇게 터질 수가 없죠. 오죽했으면 애터미를 이게 삼행시로 표현하시는 분이 애가 그러니까 애가 터지도록 미쳐야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이 애터미 일을 그렇게 사람들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자님들이. 근데 그 정도로 애가 터지고 미친 듯이 해야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내 직급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면 세일즈 마스터면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실무적인 일들을 가장 많이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세일즈 마스터가 있으면 그 위에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그 세일즈 마스터를 관리를 해주고 또 그 다이아몬드 마스터 위에 있는 샤론 로즈는 그 밑에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관리를 하는 일. 이렇게 가셔야지 이게 저기 위에 계시는 총장님들이 저 밑에 있는 판매사 한 명까지 관리를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거를 중간에 계시는 리더님들이 저 위에는 스폰서들이 요청을 하셔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일이 많아집니다. 일이 많아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말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빨이 먹히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순서대로 단계로 미팅을 해보고 케어를 해보고 안 됐을 때 다음으로 패스. 안 됐을 때 다음으로 패스. 이런 방법으로 스폰서를 적기적소에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해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저는 어려울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 사업을, 애터미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도 어쨌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도 물론 밑에 파트너 사장님들과 직대 파트너와 관계가 유독 안 좋으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둘 다를 케어를 해줍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둘 다를 케어를 해주니까 그거는 유동성 있게, 융통성 있게, 네,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리고 내가 마음을 먹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각오로 애터미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애터미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했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이 자리에 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스폰서, 나, 파트너, 삼각형 이 트라이앵글을 정확하게 그리셔가지고 공동 운명체처럼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터미 사업 너무 재미있으실 거예요. 지금 저희는 뭐 이제 올 가을에 이제 저가 이제 단독 직급 계획이 있다 보니까 도전 계획이 있다 보니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엄청나게 에너지가 막 뿜뿜 올라오고 있어요. 야, 우리도 드디어 막 뭐 한 단계 더 성장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에너지가 요즘 대단합니다. 근데 그걸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같이 하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김미숙 로얄마스터님 로얄마스터 달성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기뻤어요. 사실 제가 제일 기쁘고 제일 뿌듯하고 와 우리 본부장님 드디어 청장 가셨구나 그래서 진짜 박수를 제가 엄청 많이 쳤거든요. 왜냐면 저랑 거의 이 형제 라인이지만 10년 넘게 정말 한 주도 빠짐없이 세미나에서 만나고 미팅하고 뭐 워크숍이면 뭐면 항상 만나서 미팅하고 얼굴 보고 인사하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했던 그런 이제 저희 형제라인 사장님이 성장을 한 단계 더 성장을 하신 거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도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스폰서도 성장시키고 나도 성장하고 우리 파트너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함께 하자. 목표를 명확하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면 애터미는 결코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뭐 애터미에서 12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지만 저도 아직은 항상 노력하고 항상 배우고 있는 그런 자세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정말 항상 노력하고 항상 배움의 자세로 애터미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성공하신 뭐 리더님들이 좋은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해주시잖아요. 세미나 같은 데 방문을 하면 그 세미나에 정말 현장 참석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 현장 참석에서 정말 내가 그 열정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7월에 또 임페리얼 승급식이 진행이 되잖아요. 또 한 분의 임페리얼님이 이제 탄생을 하실 텐데 그 생생한 현장을 함께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올 한 해 또는 내년 상반기 이내 최소 1년 이내에 정말 다들 한 단계씩 성장하는 그런 멋진 성공자와 리더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